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손잡이를 꼭 잡아야만 안심이 되시나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잠깐뿐 다시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오늘 하루도 버티는데 급급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늘 같은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약도 주사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고통을 나이 탓으로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매일 밤 단 5분, 3군데만 제대로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문제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86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58년을 환자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깨달은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와 무릎의 무게를 동시에 받쳐주는 3군데 근육과 혈관이 교차하는 그 자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이 부위를 자극했을 때 통증 지수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관절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그 3군데의 비밀 포인트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고 놀라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곧장 바닥에 앉아 양말을 신으십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이지만 이 습관이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갑자기 꺾어 쓰면서 허리뼈에는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무릎 관절에는 순간적으로 몸무게 이상의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뻐근하다가도 이 습관이 반복되면 연골은 점점 약해지고 허리까지 함께 아파지게 됩니다. 대전에 사는 78살 이순희 어르신도 매일 아침 이 습관을 반복하셨습니다. 밤새 숙면 후 일어나자마자 방바닥에 앉아 허리를 굽히고 양말을 신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허리는 점점 더 굳어갔고 무릎은 시큰거려 계단 두세 칸만 내려가도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잠깐뿐이고 다시 통증이 찾아와 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순희 어르신은 지팡이가 없이는 공원 한 바퀴도 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관절염이 꽤 진행된 상태였고 허리 근육도 심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 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릎만 주물러서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연결되어 있으니 3군데 핵심 부위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곧장 바닥에 앉아 양말 신는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이순희 어르신은 매일 밤 딱 5분 3군데 포인트 마사지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줄어들었고 2달째에는 지팡이 없이도 30분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릎과 허리의 통증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올바른 습관 교정과 핵심 근육 풀기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이나 주사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 속 자세부터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짜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주물러야 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증의 뿌리는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살 이영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무직으로 오래 앉아 일을 하다 보니 어깨가 굳어 50견이 왔고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팔이 들리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겨우겨우 씻으셔야 했습니다. 밤에도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는데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결국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호 어르신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어깨 치료를 받아왔지만 효과는 길어야 며칠뿐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어깨 대신 허벅지 앞 근육을 살펴보았습니다. 꽉 뭉쳐 돌처럼 단단해진 대퇴사두 근육을 눌러보니 어르신께서 바로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주무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허리가 젖히며 무릎이 뒤로 꺾입니다. 이 긴장이 어깨와 허리까지 통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날부터 이영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과 저녁 허벅지 앞쪽을 3분씩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팔을 들 때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깨가 한결 부드러워졌을 뿐 아니라 허리 통증도 줄고 무릎까지 시원해진 것입니다. 이영호 어르신은 허벅지를 문질렀을 뿐인데 몸 전체가 가벼워졌다며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이 긴장하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척추가 과도하게 젖히고 이때 허리 신경이 눌리며 무릎과 어깨까지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벅지 앞을 풀어주면 골반과 허리가 제자리를 찾고 무릎의 압박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을 만져보세요. 단단한 골반뼈에서 무릎으로 손을 쭉 내려가면 중간에 말랑하면서도 뭉친 곳이 느껴집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는 말고 아픈 듯 시원하다는 정도가 좋습니다.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면서 1분 정도 자극해 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1분, 총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뼈 바로 위나 뼈가 돌출된 곳은 세게 누르지 마시고 근육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세요. 또 너무 아픈 느낌이 들면 힘을 줄이시고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하시면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허벅지 앞을 푸는 것은 단순한 근육 마사지가 아닙니다.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지탱하는 기둥을 풀어주는 것이고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 통증의 연결고리를 끊는 첫걸음입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발바닥을 문지르라고 하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만져야 하나요? 하고 대묻기도 하시죠. 하지만 발바닥은 단순히 발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는 중요한 자리이자 전신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살 박신영 어르신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해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치듯 저렸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오늘 매출보다 오늘은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를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 침까지 다 받아봤지만 효과는 길어야 며칠뿐. 결국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프더라도 허리만 치료하면 낫지 않습니다. 발바닥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이 편안해져 허리와 무릎 통증이 함께 줄어듭니다. 박신영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부터 하루 3번 발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를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자극했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만에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지팡이를 거의 쓰지 않아도 걸을 수 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었더니 통증이 크게 줄었고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발을 자극한 뒤 진통제를 덜 쓰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천연 진통제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돌면서 관절 주변의 염증과 노폐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꾹꾹 눌러줍니다. 특히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위를 원을 그리듯 1분간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발뒤꿈치와 발가락 밑까지 골고루 눌러주고 혼자 하기 힘들면 작은 공이나 마사지 볼을 바닥에 두고 발을 굴려도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로 감각이 둔한 분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극은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몸의 끝이 아니라 전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곳을 풀어주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동시에 완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릎 뒤 오금을 눌러보라고 하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앞이 아니라 뒤를 만져야 하나요? 라고 묻지요. 하지만 무릎 뒤 오금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살 조명성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 대부분을 서서 보내셨는데 40 무렵부터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상은 심해져 70이 넘었을 때는 계단을 오르는 것은 물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연세와 회복 부담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셨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아도 효과는 길어야 며칠뿐 다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조명성 어르신께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무릎 뒤 오목한 오금을 하루 3번, 3분씩 눌러보세요. 무릎 앞이 아니라 뒤를 풀면 허리와 무릎이 함께 편안해집니다. 어르신은 큰 기대 없이 매일 밤 자기 전에 오금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변화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아프던 무릎보다도 평생 괴롭히던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든 것입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허리를 펴고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2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까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주가 되었을 때는 4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만성 요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릎 뒤 오금에는 위중혈이라 불리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면 허리로 이어지는 방광경락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완화됩니다. 허리를 직접 주무르기 어려운 분들도 무릎 뒤만 풀어줘도 허리가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오금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23초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어주세요. 이 동작을 57회 반복하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에 붓기와 열이 심한 분은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또 관절 내부에 염증이 심할 때는 마사지보다 휴식과 냉찜질이 우선입니다. 무릎 뒤 오금은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리, 골반, 다리 전체를 연결하는 통로이기에 이곳을 풀어주면 전신의 긴장이 함께 풀리며 통증이 완화됩니다. 조명성 어르신이 휠체어에서 벗어나 동네를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이 작은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환자들의 허리와 무릎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젊은 시절 저 역시 허리 통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30대 중반 매일 진료실에서 서서 환자를 돌보고 서류를 정리하느라 하루 12시간 가까이 서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뻐근하다 싶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져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뒤척이며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허리를 펴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잠시뿐 다시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에게 작은 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하면서 정작 나는 지키지 않고 있었구나. 저는 그날부터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오래 서 있던 자세를 고쳐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허벅지 앞 근육을 풀어주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발바닥을 5분 정도 문지르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무릎 뒤 오금도 틈틈이 눌러주었지요.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자 허리 통증이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86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과 굳어버린 근육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습관과 작은 실천이야말로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면 통증 없는 삶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군데의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허벅지 앞을 풀어주면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 허리와 무릎이 함께 편해집니다. 둘째,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살아나 허리와 무릎 통증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셋째, 무릎 뒤 오금을 눌러주면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긴장이 풀리며 만성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루 단 5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입니다. 거창한 운동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86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 서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약도 주사도 아닌 작은 습관을 지켜온 덕분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과 작은 노력이 모여 내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군데 포인트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중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